윤석열의 저주인가? 피파 월드컵과 같은 큰 경기에서 펠레가 한 예측은 정반대로 실현된다는 징크스를 흔히 펠레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면 예산이 깎입니다. 문제가 된 예산들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복원시킬 의지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이런저런 행사장을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지원을 할 것처럼 또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윤석열이 어느 정도 뻔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 월급 올려주겠다고 하면 병사 후생 복지비가 깎이고 윤석열의 저주입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겠다고 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의대 정원 문제도 실종되고 소방관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소방안전교부세 특례는 사라질 운명에 처합니다. 윤석열의 저주입니까? 대통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면 지원을 매우 아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입입니까? 대통령은 거꾸로 타는 보일러입니까? 누군가 대통령을 조종하고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김포 서울 편입 논란으로 당 지도부와 광역지대차장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대통령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교통정리해야 할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정책도 인적 쇄신도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까? R&D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R&D 대폭 삭감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가서는 R&D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5연속 어퍼컷을 날렸다고 합니다. 날씨 꼬라지 하군. 농업 서포터즈 1호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제1호 서포터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 외교 현장을 누비며 외교 참사, 국익 손실에 화를 자초했는데 농업도 망가뜨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의 저주가 농업 분야에도 시작된 겁니까? 다음은 기사 제목들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농업 R&D 예산 삭감 직격탄,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80% 싹둑,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이 농업을 KO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분노가 현장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제 임기 내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직불금의 확대,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매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수매가가 그야말로 중요한데, 올해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수매가 안정화 법안을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된 수익입니다. 안정된 수익이 바탕이 되어야 안정된 식량 자원을 꾸준히 유지해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통과, 이것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약속해야 될 일입니다.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서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청년 운운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겠죠. 그 결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농 육성,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수출 지원, 기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스마트 농업에 R&D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있기는 한 거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뭘 몰라서 써준 대로 있고 업무 파악이 안 돼서 혼선이 크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한심한 실언 시리즈나 묻지마 거부권 행사를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제2의 대통령이 있는 겁니까? 있다면 누굽니까? 대통령이 외국 여행을 자주 가서 국내에 보이지 않는다는 농담으로 넘기기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가 거부권, 거수기용으로 또 나타날 겁니다. 정권 초기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내부 혈투로 심각합니다. 용산의 입으로 의심되는 인요한 위원장의 엄프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요한 변하든지 죽든지 말 듣지 않으면 매도될 수 있다. 중앙일보. 약 안 먹는 사람 있으면 최후의 수단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세계일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인요한 혁신이가 한 일은 고작 당사자들의 불만 속에 징계 취소밖에 없습니다. 영남 중진, 지도부, 윤핵관 험지 출마, 불출마 압박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선이 안정된 지역에 대통령 측근들의 자리를 비워놓는 것입니다. 영남 피바다가 현실화되는 겁니까? 박힌 돌 빼내고 어떤 굴러온 돌이 바뀔지 그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박힌 돌들이 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요한 위원장이 나도 불출마하겠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불출마해라. 특히 윤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들은 공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그의 말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니 겉도는 허언이 되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공천권을 쥔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아바타처럼 군림하니 오히려 더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님, 빌린 칼은 자신의 칼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장, 나중에 윤석열의 저주로 거꾸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끝내 안 합니까? 올 정기국회 안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